오늘은 제가 여러분 충격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보고 나시면은 정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야, 이거 독서 안 하면은 진짜 인생 망할 수도 있겠구나. 과장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번 특강은 꼭 끝까지 보시고 이걸 다 보시고 나시면은 또 반대로 독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2000% 충전이 되실 거예요. 독서하고 싶은 어떤 욕구와 욕망이 막 마음속에서 끌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찐 부자들은 쥐어짜내서 이 악물고 투자합니다. 이 제목에는 여러분 과장이 없고요. 제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문해의 내공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문해력이 그냥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박살났어요. 그냥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앞으로 관련 표현은 할 수 있으면은 1000번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왜 한 분이라도 깨달으면은 그분한테도 이익이고 국가에도 이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문해력이 높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쉽게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극의 본질이에요.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보실까요? PIAAC 문해내공에서 그 데이터를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자, 문해력이 낮다는 거는 여러분 단순히 뭐 한자어로 구성된 어떤 문장을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우리나라 60대 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3명 중에 제가 맨 처음에 2명 중에 1명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3명 중에 2명 이것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5명 중에 4명은 60대로 한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리더는 아직도 다 60대이거나 50대예요. 5060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프로 완벽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PIAAC 조사는 문해내공에서 계속 우리가 인용을 했죠. 자,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1주기 조사, 그러니까 한 15년 전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걸 보면은 사실 뭐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은 평균을 따졌을 때 OECD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말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보면은 높습니다. 30대도 평균보다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란색 선이 여러분 우리나라고요. 파란색 선이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대부터 OECD 평균이랑 똑같고요. 40대 후반부터 OECD 평균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특이하죠? 여기 공통점이 있죠. 이게 확 꺾이죠. 60대는 문해력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집니다. 왜? 독서를 안 하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볼까요? 여러분 수리력, 언어 능력 이거 합치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다시 조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0대가 아주 쬐끔 높아요. 평균보다. 그 다음에 30대 초반은 수리력은 평균보다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30대 후반부터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토탈 평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낮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어디까지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0대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30대 평균보다 높았어요. 30대는.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30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평행 이동을 해서 40대가 된 거죠.
분명히 평균보다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평균보다 높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40대가 됐다니까요. 여기 40대 구간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060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5060 문해력 낮은 거는 사실 잘 알아요, 사람들이. 대화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잘 못 하시니까. 근데 지금의 5060은 40대가 50이 된 거잖아요. 의외로 40대 때 지금 30대가 40대가 된 거잖아요. 그때보단 좋았어요. 의외로.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스마트폰 보급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넓게 퍼졌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됐어요. 예전에는 조금 읽었어요. 뭐 1년에 뭐 4.5권, 뭐 3.8권 이렇게 줄다가 지금 종이책 기준으로 2.8권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높게 잡힌 거예요. 실제로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낫습니다. 1년에. 자, 그래서 현실이 뭐예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나는 진짜 너무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한 달이라 그래도 비극적인 얘기인데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설문조사에 응하셨을 텐데 0 적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안 읽으면서 하나 적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뭐라 그럴까? 익명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은 제가 볼 때 10명 중에 8명, 9명은 한 권도 안 읽는다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점수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점수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해 내공은 진짜 내가 오랜만에 책 한 권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 바로 문해 내공이에요. 그냥 1순위, 0순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문해력은 돈이에요. 실제로 이 책에 어떤 자료가 나오냐? 문해력이 올라가면은 GDP가 올라갑니다. 문해력이 올라가면은 개인 소득이 올라갑니다. 이 상관관계가 엄청 높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해력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독해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문해력에 대해서 특강으로 몇 번 복습까지 했었죠. 근데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영상 보신 분들도 제가 특강에서 한 번 소개해드리고 복습까지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해력은 무엇입니까?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게 유튜브의 문제점이라니까요. 뭔가 아는 것 같아, 좋은 내용 들은 것 같아, 남지 않는다니까요.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보신 다음에 직접 꼭 읽어보셔야 되세요. 여러분한테도 좋고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좋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여러분은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한 명 한 명이 더 좋아지지 않는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읽어봐야 되는 책이 뭐다? 문해 내공입니다. 이 책 읽고 나면은 여기 독서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똑똑해지실 거예요. 진짜 독서법, 독서력 10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독서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규명하려면 먼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가 제시한 문화 자본의 개념을 이해한다. 여러분 이 책 수준 진짜 높은 책이에요. 브루디에에 따르면 자본은 단순히 경제적 자본,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개인이 보유한 지식, 교양, 취향, 언어 능력 등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고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자본으로 기능한다. 제가 여러분 사실 막 이렇게 좀 성공한 분들, 훌륭한 분들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독서해서 그래요. 독서는 이 문화 자본을 축적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책을 통해 습득한 고급 어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예술적 안목 등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아비투스 우리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비투스가 뭐예요? 즉 세련된 태도와 품격으로 발현된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은 대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대화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두루두루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사교 모임에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많이 읽는 거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서평도 써보시고 토론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읽은 거랑 아웃풋을 내는 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준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 소개해준 사람이 얘 장난 아니야. 1년에 책 200권 읽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신뢰감이 올라가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는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며 문화 자본이 사회 자본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이다. 왜 독서가 끝판왕이냐? 자, 여러분, 자본은 내가 100을 갖고 있어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0, 50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문화 자본은 어때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걸 타인이랑 나눠요. 내가 100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걸 타인이랑 100을 나눠. 이 사람도 100을 알게 됐어요. 2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식의 힘이고 정보의 힘이에요. 너무 중요한 펀더멘탈입니다. 또한 이거 여러분 진짜 저는 읽으면서 감동받은 부분인데 또한 독서는 신뢰와 시민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시민성,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퍼트넘 교수는 저서 나홀로 볼링에서 여러분 우리 신종호 교수님의 독서 스펙트럼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인생 갈아 넣어서 집필해 주신 거예요. 맞아 읽어보면은 나홀로 볼링에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를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으로 정의했다. 여기 레퍼런스도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거 진짜 흥미롭거든요. 독서 인구와 시민 참여도 사이에 강력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발표한 위기의 독서,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읽습니다. 위기의 독서 보고서에 따르면 문학 독자는 비독자에 비해 자원봉사나 자선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무려 여러분 2.5배가 높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돕겠다는 사람이 2.5배가 많아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하는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이걸 왜 언급하냐?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단절이 이슈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단절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외로워지면은 여러분 실제로 멍청해져요. 몸도 아픕니다. 근데 어때요? 문학 독자는 책을 읽는 사람은 사회 참여 활동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이는 독서가 고립된 취미라는 편견을 뒤집는 결과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을 간접 체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식견을 넓힌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도 타인과 연대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적 덕성이 강하다. 독서는 개인을 고립된 방에서 끌어내어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사회적 접착제다. 문해의 내공을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휘예요. 우리 김윤정 작가님이랑 신종호 교수님의 이 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어휘를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어휘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활성화된다. 이런 느낌이 직접적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죠. 내가 알던 어휘가 아니어서 막 뇌 구석구석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무 명저입니다. 정말 모든 내공이 축약된 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봤죠? 이렇게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 참여도 높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할 확률도 2.5배 높다고 이거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어떻죠? 자, 독서 실태 조사입니다. 쭉 계속 가요. 이때까지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여기 반등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오차라는 게 존재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은 학생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학생들 독서율은 훌륭한 편입니다. 근데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독서여서 성인이 되면은 그냥 손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왜 이게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종이책 기준으로는
10명 중에 7명이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마트폰의 보급화예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왜 어린 친구들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읽으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갭이 뭐냐면은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DNA 쏙 바뀌게 이 정신병 지수라고 봐요 저는. 왜? 애들한테는 너 독서 안 해? 너 스마트폰 하고 있어. 왜 책 안 읽어? 이러면서 본인들은 안 하고 있어요. 독서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애들은 이렇게 읽는 거는 부모의 강압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게 요물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그렇게 독서를 시키고 돈 줘가면서 시키면서 본인들은 정작 읽지 않아요. 저는 저희 딸한테 사교육을 별로 많이 안 시키는 편이거든요. 저희도 시키긴 하지만 이 판교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저는 저희 딸한테 뭘 독려하냐면은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우리 딸 무슨 소설 읽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 딸이 약간 공포 스릴러를 좋아해요. 제목 보면 깜짝깜짝 놀랄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읽어봐요. 괜찮네. 그래서 저희 딸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저희 딸은 성인들이 보는 소설책도 많이 봤어요. 막 500쪽짜리 소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100점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딸이 수학 잘 못하거든요. 못해요. 과학도 엄청 싫어요. 근데 국어는 계속 100점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친구들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협지 좋아했던 친구들이 언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서 노력 대비 전반적으로 수능 점수도 높았던 것 같아요. 고 대표님도 그런 케이스고. 그냥 뭔가를 재미를 추구하는데 활자로 읽으니까 뇌가 활성화,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문해 내공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이 책 읽고 나시죠? 독서력 미니멈 2배에서 많게는 10배 올라갑니다. 문해 내공에서 우리 신종호 교수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신종호 교수님도 EBS랑 다큐멘터리를 찍으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김윤정 작가님도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를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냐? 독서 모임에서 읽어봐라. 그러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싱큐베이션을 자신 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3만 명이 넘게 참여한 독서 모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 1위의 독서 모임인데 이 독서 모임이 어떻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앱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진짜 이거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거는 좀 개발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무료 모임이에요. 무료 모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워드로 써도 좋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상상단도 좋고요.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4권 읽은 다음에 서평을 썼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상장, 서티피케이트, 수료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드커버로. 저는 살면서 솔직히 상장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상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메달도 그냥 형식적인 메달이 아니라 매번 각인을 새롭게 합니다. 25기 완주라고 쓴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이 각인이 됩니다. 아주 유니크한 메달이죠. 이거를 저희가 저희 자비로 만들어서 자비로 보내드려요. 무료 독서 모임인데. 유료 독서 모임도 여러분 저희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를 보내주는 걸 제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못 찾았고요. 하나 그런 후기를 봤어요. 돈을 내니까 신청하니까 그런 이렇게 증을 받았다. 근데 그 수료증도 저희 거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25기는 여러분 좀 특별해요. 문해력 특집입니다. 문해내공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거절의 기술은 제가 특강을 12개 찍었더라고요. 이미 특강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생각보다 훨씬 철학적입니다.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은 나오면 좀 난리 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이거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인터뷰할 때 각 학과가 입학생들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는 질문이거든요. 수준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서 이 책 한 권 보고 좀 곱씹어 보고 사람들이랑 토론 한번 하고 나면은 어떤 철학 수업보다 철학 내공을 빨리 올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읽는 인간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힙니다. 겐자부로 선생님은 예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 독서 인생에 대해서 집필한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증이 끝난 책이에요. 이 세 권 읽으면 문해력 끝나죠. 특별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1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분 25기는 꼭 신청해 보세요. 벌써 60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신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25기는 커피하우스도 하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커피하우스는 뭐 70명밖에 초대를 못하기 때문에 제약은 있겠지만 저희가 안 오신 분 위주로 추첨을 해서 여기는 무료 독서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커피도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제가 미니 강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몰입 독서 시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다 무료로 가능한 거지?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문해력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이 몰라요. 알아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99%의 국민. 왜?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전 국민의 10에서 20%가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에서 20%는 뭐 한 권 넘게 읽는 분들도 많겠죠. 저 같은 경우는 100권 읽으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70에서 80%는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뇌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기 조사가 앞으로 2034년 5년에 있을 거면 8년 9년 남은 거죠. 저는 발악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걸 조금이라도 올리고 다시 평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저 혼자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섬기는 것만 할 수 있지 결국 결과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희 상상스퀘어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상상스퀘어가 돕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독서해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 특강 미친 듯이 찍어드릴게요. 왜? 벌써 이렇게 한번 특강 쓱 보고 나면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책 읽을 때 그 부분이 쉬워요. 이거 봤던 건데 이러면서 그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전두엽이 책을 읽을 때 듣는 걸로는 활성화가 죽어도 안 됩니다. 쬐끔 돼요. 측두엽과 후두엽만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단백질 관련해서 30g 먹어야 된다고 30번도 50번도 넘게 말했는데 오프라인 모임 건강 특집을 했는데 절반이 몰라요. 듣는 것 같아도 듣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해내공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집필한 책입니다. 이런 책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해력 관련해서 책을 20권 넘게 읽어본 사람이에요. 믿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특강을 찍었고 앞으로도 계속 찍을 겁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최소 10강 연속은 문해내공만 찍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상상스퀘어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책 풍년이거든요. 올해 문해력을 우리가 함께 확 올려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